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네. 예. 앞서 저희가 설훈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우선 구교형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네. 그 한 가지 표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전체주의적 사당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공박을 할 때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표현을 차용해서 같은 뜻임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무소불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저에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언사에는 굉장히 국민의힘 측과의 상사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친명횡재, 비명행사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조어한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한 말을 또 빌어와서 썼는데 그게 또 이 당 안에서 속으로 이렇게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당내 평가가 네. 굉장히 극악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 세력의 표현을 차용해서 쓸 정도로 당 리더십이 위기인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설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민주당을 나가서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나갈 때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했을 것 같고 이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천에 관련된 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뭔가 이 말을 꺼냈을 때는 당 지도부가 분명히 네. 반성해야 될 지점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40년 민주당 박정희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엔 누굽니까? 전두환도 무너뜨리고 노태우, 김영삼 뭐 쭉쭉쭉 이어지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우리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국 이제 설훈 의원 탈당 여부는 사실 어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결국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가 더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직까지 그건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본인이 적어도 바깥에서 잘 싸워가지고 다시 민주당을 돌아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는 지금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갈지 여부는 여전히 조금 관심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그 문화방송 단독 공개신가요? 예, 단독 공개. 예, 단독 공개는 아니고 그렇죠. 단독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새로운 미래로는 가지 않겠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 이낙연 대표 측하고 합류하는 데 대해서 그 지역 당원들이 반대한다. 예, 그래서 당원들과 본인 그 보좌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로는 갈 수가 없고 무소속 민주연대를 구성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무소속 민주연대를 구성해서 밖에서 당선돼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선거 판세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설훈 의원이 이렇게 무소속 민주연대 혹은 네. 뭐 이렇게 뭐 친문연대가 될지 무슨 연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무소속 연대를 주장하는 게 과거에 전례가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치른 총선에서 그 공천 학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지방에. 그 친이 세력들이 친박 세력 지도부가 친박계 그 후보들을 공천에서 굉장히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그때 당시에 친박 무소속 연대로 나왔냐? 우리가 지금도 알 법한 사람들입니다. 이진복 의원, 맞아. 김무성 의원, 예. 홍사덕 의원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예. 굉장히 그런 그 라인업을 화려하게 했고 그리고 이들이 주로 나왔던 출마 지역은 그 국민의힘의 당신 이름이 달랐겠지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 여당 후보랑 일합을 겨뤄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선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훈 의원도 아마도 그런 거에 착목을 해서 추가 이탈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뭔가 무소속 민주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전망 자체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천을이 지역구 아닙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지도부에 맞서고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텃밭에 있는 의원들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과 겨뤄야 되는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친박 무소속 연대를 생각하기에는 네. 효과 측면에서 약간 이번의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 묶으면 한 7, 8명 정도
정도가 될 거라 그래요. 10명 안쪽인데 이 10명 안쪽에 그 무소속 탈당 무소속파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그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이분들이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이분들하고 민주당 후보가 서로 표를 갉아먹으면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지역구가 많아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탈당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약점인 부분이거든요. 네, 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결과적으로 도와준다. 네. 이 비판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서른 의원이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제 결국 질문의 중심은 새로운 미래 가냐라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이 계속 그 질문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와는 연락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 기다려달라고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미래 관련된 것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는 취지로 열려 있음을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좀 모르겠네요. 근데 다만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새미래 연합이라고 이름을 좀 틀리셔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계속 당이 바뀌다 보니까 네. 서른 의원도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뭐 그런 방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그분을 취재해온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흰소리 하실 분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쪽으로는 가지 않고 한다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굉장히 오늘 뭐 도하 모든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결국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게 됐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물러났어요. 최고위원도 그만 당무 거부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이게 이번 지도부의 결정이라는 게 보면 저는 장고 끝에 좀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네. 그리고 잃게 되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점 요인을 고려를 했을 텐데 네. 일단 그 총계를 내보면 아마도 감점 요인이 더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배제를 했다는 것은 친문의 상징 인물을 뭔가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친명 대 비명이라는 갈등 프레임을 굉장히 증폭시켰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해찬 전 대표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찬 전 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뭔가 숙고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제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친문의 목소리를 배제하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자기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 당무를 거부하는 상태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선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파 갈등을 뭔가 당내에 증폭시킴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이 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점을 뭔가 주시시킨 측면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봐도 굉장히 이익보다는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당권 대권 사천 논란을 또 네. 이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은 왜 배제하냐 이유를 댔을 때 도하의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대권에서도 임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중간에 제시했다고 하지만 임 실장에게는 충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임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천 관리 상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가 뭔가 임박해서 송파갑으로 가라는 식의 진언도 뭔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리인격인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임종석을 과하게 견제한다는 또 해석을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두 가지 종합을 하면 계파 갈등을 키웠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목적이라는 뭔가 이런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의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윤지 기자,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 이제 뭐 어쨌든 사령관격인데 선거 판세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공천을 하면 선거 승리한다고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명계의 핵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지율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천에서 갈등이 나오고 파열음이 나기 때문에 네. 그건 당장 지지자들이 지금 한 발 물러서 가지고는 보이지 않게 되는 지점이 있다. 네. 하지만 공천이 끝나면 결국은 뭉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점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최근 3주 연속 한국갤럽에 따르면 오름 추세
추세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공고한 부정평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전열이 정비되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보는 것이 있고요. 그럴 바에는 나한테 다른 소리 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공천 끝나면 뭉치게 돼 있다. 그거는 정석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선거 취재를 오래 해본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공천에서 잡음이 생기면 선거 캠페인이 조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경선을 주저하는 이유가 경선을 하면 내부에서 세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합이 어렵다. 구 기자님도 취재 많이 하셨죠, 선거 취재. 그렇죠.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이런 파열음이라는 게 지금 뭐 공천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뭔가 정상화돼서 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암시에 좀 불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 새벽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네. 이제 충남 지역에 계신 분하고 네, 통화를 네. 좀 했는데 하는 예. 얘기가 예. 2008년 총선 같다는 거예요. 그때 백석 이하였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어제 저는 밤에 한 11시 40분경에 어떤 정치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2007년 대선 보는 것 같다 느낌을 그래서 사실은 2007년 대선도 대패를 했고 이어서 치러진 2008년 총선도 민주당이 백석 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선거 유세는 아니겠죠. 네. 운동을 나가서 만난 유권자들이 통해서 피부로 체감하는 민도가 네. 지금 2008년 총선을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분출이 되냐. 어제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말 그대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그 명문 정당을 만들다고 약조를 하더니 그 홍영표 전 원내대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멸문 정당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친문 세력을 뭔가 멸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줬다고 기자들에게 얘기까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워낙 그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오니까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의원들한테 의총장에서 표현을 절제해달라.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야말로 지금 이 뭔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지도부가 준비 중인 선거에 대해서 지금 비토 의견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과하다고 할 정도가 의원들의 정서고 지금 유권자들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똘똘 뭉친다는 얘기는 정말로 자기 암시고 행복회로 돌리는 것의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지율 분석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 몇몇 진보 유튜브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여론조사 말고 그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되고 선거 캠페인에서 잘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전략 단위에서 오래 했던 분들은 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야지 소폭이라도 하락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시그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중도. 아직은 중도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표심을 잡는 게 민주당 전략 단위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투표율이죠. 투표율.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아마 4월까지 쉽사리 잦아들진 않을 그렇죠. 겁니다. 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사람들이 정권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뭐 반전의 모멘텀을 이렇게 함부로 닫아둘 수는 없지만 네. 쉽지 않다라고 보이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전략 단위의 핵심 이게 사실 전략 단위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의 생각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지나면 괜찮다라고 보는 것에 가장 큰 믿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실제로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투표로 나오느냐라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투표율 특히나 이제 민주당 범민주당 지지층 적어도 민주당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확실하게 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표장 가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는 뭐 열심히 당연히 투표하겠지만 네. 당일날 투표할 때 여러 가지 또 안 할 명분들과 핑계가 있잖아요. 예. 뭐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할 결심은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투표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흔쾌하게 나 이번에 가서 민주당 확실하게 찍어줄 거야. 뭐 이렇게 투표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유권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여론조사 문제가 어제 의총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아보는 여론조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믿고 있다.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긴다. 과반 이상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은 선거철에는 늘 당에서 그 네. 전략을 짜는 곳이라든가 이런 지도부 중에서 핵심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죠. 그리고 네. 지역 민도가 높게 네. 뭔가 자체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저는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같은 상황, 특히 지난주 흐름 추이들을 보면은 네. 공개적인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계속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정말로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말 그대로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반전시키고 뭔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는 네.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가 뭔가 다른 여론조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전망적 조사일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찍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네. 지금도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든가 여당의 불비론들이 굉장히 비등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망적 그 결정에서는 아마도 유권자들이 야당을 선택하겠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모양새가 갖춰진 민주당을 선택하자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일 가서 누구를 찍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하락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희망적인 근거를 봤다고 하는 조사는 아마도 아직 40일 남았기 때문에 총선 기표장이 들어가면 누구를 찍을 것이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아마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민주당의 40일 전략이네요. 40일간 어떤 드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흔쾌히 민주당을 찍어주러 나갈지 아닐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내고 뭐 내탁 공방을 하고 뭐 이러면 그 어려운 것이고 그래도 이제 추스려서 단결해서 화합해서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그 좀 국민들이 뭐 유권자들이 좀 찍어줄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운동?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골든 타임은 지났지만 데드라인은 안 지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할 상황은 아닌데 왜냐하면 아직 대진표가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진표가 쫙 나오면 이제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데드라인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골든 타임은 좀 지난 건 맞아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박지원 원장 같은 분들이 하는 말이 그 손흥민과 이강인의 그 화해 사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시민들 사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관 여자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네. 저 사람은 저때 저러고 잘못했지. 저 사람도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지만 보통의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싸우네? 이게 전부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수습하는 국면을 보이면서 네. 사실 손흥민, 이강인 사건 때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마무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잘 수습이 되는구나라고 네.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김은지 기자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당 선관위 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그 리서치 DNA 네. 이 업체가 그 선정이 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거냐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니까 뭐라고 폭로를 했냐면 누군가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한테 지시해서 끼워 넣었는데 누구 지시인지 밝힐 수는 없다고 하더라.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원장이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지금 내관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관련해서는 네. 뭐라고 할까 원래 본인이 정치 불출마하겠다. 앞으로는 이제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원래 본인 지역구였던 곳을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내에 딱 친명이 아니더라도 비명계에서도 비판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공간이 안에서는 그 의견들이 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사실 반반 정도여가지고는 이 부분을 잘 초창기에 정리했으면 그렇게 큰 뇌관은 안 됐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진짜 내관은 이 여론조사 이야기를 선관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제 심지어 본인이 나도 속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끝나면 생각보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네. 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소위 말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는 검찰 권력을 사용해서 다양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검찰 정권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 이슈로만 끝나는 게 그 공천 내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있다. 예. 그러니까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예. 똑같은 평가인데 예.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를 예, 향해서. 예, 예. 근데 공교롭게도 예. 정필모 선관위원장의 이런 폭로는 예. 사실은 민주당이 역설적으로 이번 파동을 통해서 네. 제1야당을 예. 검찰이란 재단에 예. 제물로 헌납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예. 3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네. 뭔가 누군가의 사적인 이익관계에 의거해서 네. 누구라고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뭔가 해당 분과위원 자체가 새로운 리서치 DNA라는 업체를 끼워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끼워 넣은 업체가 평가의 주체가 돼서 실제로 현역 하위 20% 평가를 할 때도 이런 의견을 냈고 그 당내 여론조사도 일부 경선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스톱이 된 상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현행법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분명히 캐치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심지어는 이런 정도의 그 선관위원장의 폭로가 있다고 한다면은 4.10 총선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선거를 뭔가 중립성을 가지고 관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네. 생각해 보세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원장이 중간에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뭔가 우리가 새로운 형식을 갖춰서 네. 뭔가 개표 방식이나 이런 것도 선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특정 외인이 있다. 이러면서 그만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사실상 부정이나 불법 선거를 암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고 문제는 정필모 위원장 한 건이 아니고 이런 재단에 바치는 행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이수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동작을 해서 이제 뭔가 컷오프 되면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옆 지역구였던 김병기 예. 그 당의 수석 사무부총장이 예.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 누구한테 금품 수수를 했다 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병기 의원이 또 고발했잖아요.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 고발을 했지만 여하간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인데 증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명예훼손 법리라는 걸 따질 때는 결국은 이게 허위 사실 여부를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수진 의원이 아직 추가적으로 고발장을 낸다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네. 시민단체가 낼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럼 이 사건 본체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실제로 그런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수사가 총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간 그런 요인들도 기본적으로 검찰에 네.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뭐 선거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공천 내용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오늘 또 오전 11시 40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뭐 상황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30분 민주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0분은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식 전 장관 유력한 후보였는데 일단 그 경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갑 사선 중진이죠.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홍성 예산 사선의 홍문표 의원도 원래 무소속 출마 검토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소리 없는 공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구경 기자님. 아니 저는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공천을 이제 한마디로 평가하면 네. 그 약속 대련을 방불케 하는 짜임새 있는 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속 대련을 방불케 하는 짜임새 있는 퇴장. 이게 네.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뭔가 현역 의원 중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거나 불리한 요인이 있으면은 제가 뭐 저간의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귀띔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신은 하위 10%여서 컷오프 대상이라든가 네. 지금 뭐 공개적으로 명단이 알려진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동일 지역에 3번 낙선을 해서 네. 감점 요인이 커서 경선을 해도 쉽지 않다라는 내용을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준다거나 네. 뭐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 사전에 예. 경선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예.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망이 어둡다거나 뭔가 어떻게 보면 비밀주의적으로 엄숙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들을 누군가가 전령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왜냐하면
늘 이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홍문표 의원도 그렇고 뭐 네. 여러분들이 그 쉽게 얘기해 포기를 할 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칭송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약조된 시간적 간격을 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당일날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네. 당일날 경선 포기를 하겠다고 하면 네.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뭔가 즉각적으로 그런 입장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충분히 짜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위기를 뭔가 최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 사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뭐 네. 대통령 시계를 돌렸느니 그렇죠. 뭐 밥을 샀느니 다양한 명함도 부의 주장을 돌리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런 거예요. 원래 지역구가 자기가 3번 낙선했던 때는 네. 지역구도 지금하고 짜임새가 달랐다는 주장이거든요. 예, 예. 그 억울함이 많은데도 지금 이렇게 자기가 나간다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여론을 받으니 경선은 안 했으니까 또 무소속으로 할 수 있다고 한번 띄워봅니다. 네. 당이 또 뭐라고 합니까 어제?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다라고 합니다. 네. 그 암시 속에는 예. 정부 여당이 가진 자리들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베풀 수 있는 호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정말 여유롭게 선거를 치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는 사실 홍문표 의원 공천 안 준다는 소문을 작년부터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홍문표 의원한테 제가 취재를 하면 절대 그런 일 없다. 경쟁력이 내가 최고고 이 지역은 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 출마는 안 한다라고 접는 걸 보면 캐비넷의 힘인가? 뭐 이런 예, 비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박성태 실장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김건희 방탄 공천.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중진들이 살아나게 된 모든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김건희 특검법 예. 지금 행정제 그렇죠. 지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농담이고요. 저는 그게 제일 웃기다고 예, 봅니다. 예, 진짜 예. 말이 안 되죠. 자, 기사 예.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김건희 특검법.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사 아니, 어떻게 그리고 써요? 기사. 사실은 뭐- 기사 어떻게 써요? 아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특검의 전범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예, 될까요? 예, 아무튼 예. 비선이겠죠. 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라고 썼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님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여사님 특검이라고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거점이라는 게 동일선상에 있는 사례를 두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뜬금없이 과거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는 예. 굉장히 그런 이중적인 잣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이렇게 각지 최순실 여사님 국정 이렇게 안 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승 때 사법농단이라고 그렇죠. 했죠. 양승 때 그렇지. 대법관님, 대법원장님, 네. 사법농단. 네. 엄청 건건이 이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권위주의로 퇴행하고 있는 거냐라는 네. 비판을 안 할 수가 예, 없고. 심지어 그 법의 풀네임은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김건희.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다. 뭐 이런 네. 지점들을 말씀드릴 수 근데 있는데. 그거를 우리 언론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저는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적극 대응해야 되는 이슈죠. 맞습니다. 사실 언어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럼 앞으로 방송할 때 일일이 그렇게 할 그러니까요. 것인 건가라는 예.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듭니다. 결국은 이것 한심한 중에서 노래 논쟁을 효과는 하고 이거거든요. 네. 그 뭐 우리 그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제재가 내려집니다 방송에 네. 김건희 여사라고 하라고 하면 네. 껌껌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원고를 쓰는 작가 예.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기자 예. 그리고 진행을 보는 사회자 예. 이런 사람들이 예. 계속 김건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문화방송 가서 방송을 하는데 저는 이제 패널 자격으로 출연을 하니까 제가 김건희 특검법 하면 저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 정말요? 진짜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 낭비입니다. 빨리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 보십시오. 우리가 벌써 이 얘기하느라고 3분이 소요가 아이고, 됐어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꾸로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김정숙이나 예를 네. 들면 그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네, 같은 김혜경 경우에도 여사. 김혜경 여사 같은 네, 경우에도 네. 김혜경, 김정숙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여사 안 붙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반대급부가 당연히 있는데도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예. 억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호칭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요.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그 자체가 이미 고유명사가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뭐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원래 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죠. 김건희 예. 특검법이 결국 국민의힘 중진을 살렸다는 평가들이 지금 그렇죠. 지배적으로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요. 실제로 내일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천 발표도 지금 네, 좀 미루고 맞습니다.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공천
의원을 마치 이제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억가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식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결국은 정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저도 여러 경로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아이러니하게 국민의힘 중진들을 살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공천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조용하기만 하기 때문에 괜찮은 공천처럼 보이는 것은 좀 그 본질을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게다가 하나만 더 짚으면요. 네. 김성교 전 의원이라든지 정우택 의원이 지금 다 살아났거든요. 네. 특히나 김성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후원금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했어요. 본인은 무죄받긴 했지만 네. 회계 책임자가 1,000만 원 벌금 받았기 그렇죠. 때문이고요. 오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복민 전 의원과 예. 현 의원인가요? 전복민 의원과 그리고 타당에 따라서 돌아왔죠. 예. 전복민 의원과 장해찬 전 장해찬 최고위원의 수영. 지금 네. 이제 빅매치가 오늘 발표가 예, 되거든요. 예. 경선. 예.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이 그 어떤 비리 혐의와 연루되어 있던 혹은 뭐 무죄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문제가 됐던 분들이 살아 돌아온다라는 네,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어제 그 우리 그거 안 했네. 정치 비상구 홍보랑 예, 뉴스인 홍보를 했어야 됐는데 나갔다 하시죠, 이때 한번. 나갈 까먹었어요 제가 오늘. 예. 김종대 전 의원 그 분석에 따르면 사실상 이게 두 가지 특검이 중요한데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고 다른 하나는 최상병 특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 중대한 법률적 위반 하자가 확인되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돼서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VIP 경로소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에 이른바 군 관계자들 공천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 좀 하시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권 방탄용, 정권 안보용 공천을 하느라 이렇게 조용한 공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공천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최종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4월 10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안민석 5선 의원이죠. 안민석 의원을 컷오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데요. 경기 오산에서 수도권 내리 5선을 강조했던 안민석 의원 친명입니다. 예. 친명인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도 탈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 안민석 의원이 탈당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네. 또 안민석 의원 말고도 네. 다른 다선 의원도 컷오프 네. 대상이라는 얘기를 좀 어제 접한 적이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가 어디까지 날지 알 수 없고 이번 주에 정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결국은 이런 이벤트는 결국 순서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사실은 컷오프함으로써 뭔가 친문계가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날 안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명계였던 대표 주자였던 안민석 전 의원을 컷오프함으로써 네. 뭔가 우리 친명의 대표 주자들도 이렇게 공천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뭔가 좀 이렇게 달래기용인 것 같은데 네, 예.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수반돼야 되는 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주둔하긴 했지만 예. 실제로 당의 지도부로서 공천을 또 이끄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임종석을 배제하면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정직 사무총장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감동적인 행위가 없다면 아까 말한 대로 똘똘 묻히는 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정도의 제스처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 네, 사실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대상자라는 소문은 꽤 여의도에서 맞아요. 오래 돌았던 네.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연락이 잘 안 닿으시더라고요.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취재를 추가로 하지 못했는데 아마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연락이 안 닿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관리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소속도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하는 레이나 씨를 공천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또 표가 깨질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 이야기를 같이 지금 고민 안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정유라 씨가 낙선 운동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 보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박민식 장관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부산 재배치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만약에 네. 그 국민의힘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산에
재배치한다면 예. 요거는 굉장히 비난 소지가 높은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이분의 이력을 보면 간단해요. 이분이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게 2008년도 18대 총선입니다. 네. 부산 북강서버에 나와서 초선이 됐어요. 네. 19대 재선이 됩니다. 네. 근데 20대 21대 다 전재수 의원한테 패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윤석열 대선을 치릅니다. 대통령으로. 네. 캠프에서 기획실장을 지냈어요. 왜 그랬냐, 특수부 검사 출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기획실장. 대통령이 엄청 아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장관 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 보시면 그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분당 갑으로 또 지역구로 출마를 하려다가 간 보다가 그 간철수한테 당했어요. 그렇죠. 간 보다 안철수 그 전 대표한테 네.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영등포 갑으로 갑으로. 왔어요. 예. 영등포 을이죠. 을로 왔습니다. 을인가? 김민석 예, 전 예, 예. 김민석 의원이기 때문에 영등포 예, 을인데 예, 예. 거기 왔다가 또 이제 전 MBC 앵커 아닙니까? 박용찬 전 앵커와 붙어보려고 하다가 경선 전에 네. 지금 뭔가 포기를 하고 지지하면서 옮긴다? 보십시오. 본인 지역구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네. 유권자들이 느낄 때는 대통령 친위제는 철새여도 상관없이 공천을 주는구나 이런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아마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공천 문제는 네. 이렇게 부산에 함부로 재배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박민식 장관이 어디로 가느냐. 이분도 찐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팽시킬지 아니면 경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살펴서 전략 공천을 하게 될지 이건 끝까지 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팽당하셨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박민식 전 장관 아마 이 지역이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이 붙여지게 되면 사실 좀 불리한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준비를 오래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구교영 기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게 본선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 딴에는 험지가 한다고 옮겨가서 네. 당연히 당내 경선은 붙이지 않고 단수 공천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이게 공천에 붙여지고 그 다음날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뭐 찐윤이냐 아니냐를 바로미터인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친윤 다 살았다. 소위 친윤 생존 이 비판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안 나가지 않냐. 장제원 의원도 안 나간다라고 했지만 지금 사상에 누구 꽂았습니까? 주진우, 예, 김대식. 김대식. 예. 그러니까 그 동서대 교수예요. 그리고 네. 사실은 장제원 의원하고 막역한 사이고 누굽니까? 송숙희 후보. 송숙희 그 예비 후보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앞섰는데 장제원 의원이 단톡방에서 계속 본인이 그 이끄는 후보다라면서 김대식 후보를 사실상 좀 해줘라 이런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송숙희 후보가 지금 그래서 예. 당사 앞에서 삭발까지 했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저항하고 시위를 있어요. 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오늘도 아침 라디오에서 이제 김대식 이제 시선 집중에 어제 김대식 후보가 나오니까 반론권 차원에서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은 이 상황을 대응할 것이고 굉장히 이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라는 불공정하다. 이야기를 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김대식 후보의 이제 이번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윤핵관이 잠깐 물러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는 그렇죠. 것이죠. 김대식 후보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대 교수이고 이제 장제원 의원과 굉장히 특수관계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반으로 엮여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인연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예.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다음에 또 돌아올 생각을 한다면 이제 비켜줄 만한 후보를 점지한 게 아니냐 이렇게 특히 그렇죠. 송숙희 후보 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당 안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보는 시선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윤핵관, 찐윤들은 다 맞는다. 그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뭐 권성동 사실 윤한홍 이철규 의원들 보면은 예. 지금 단수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발표의 시점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있었는가 그리고 뭐 강원 조절을 잘하는가 이런 걸로 기술적 요인을 평가받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공천 말미에 이런 분들을 살포시 그 경선의 모양새를 취했다가 뭔가 도전자가 포기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경쟁은 있었지만 압도적이어서 된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 요인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원모 네. 전
이재원 인사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강남을에 박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네. 그랬더니 너무 양시니까 다른 네. 데로 가.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험지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용인갑으로 갔죠. 네. 용인갑이 전직 의원이 누굽니까? 정창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용인 여러 구역 워낙 넓기 때문에 있는데 갑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 우리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왕 비서관이라는 소문이 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통령의 총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디 갔습니까? 우리 하태경 의원이 네. 서울로 올라왔는데 억울하다. 네, 그 빈자리를 갖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을 챙겨준 것도 하태경 장제원이 너무 빨리 움직인 거예요. 네. 어심을 너무 빨리 이제 확인하지 않고 너무 네. 빨리 움직인 거예요. 충성하겠다고. 예. 그랬는데 이뇨한 혁신의 후가로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움직인 건데 나머지 오히려 관망을 하고 즐겼던 분들은 무혈 입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나 비서실장도 안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지역구에서 나 그럼 완전히 그럼 빠지라는 거야? 이러니까 사실은 보면 우리가 챙겨준 거다? 아다시피 예. 장제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우리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안 알고 좋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김대식 공천에 대해서 누구랑 다퉜다고 합니까? 한동훈 의견을 대리하는 우리 장동혁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장제원을 대리하는 이철규? 이철규. 이상한 겁니다. 모양새가. 예. 그러니까 이철규도 아는 거예요. 예. 똑같이 사실은 측근이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예. 경쟁 관계인데 예. 실제로 장제원이 자기 보기에 불쌍한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예. 그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 지금 당선될 수 있는데 미리 빠져서 결국은 희생한 사람은 장제원 하나 아니냐. 근데 무슨 소리 하태경 의원 통화했더니 나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버틸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네. 바보 됐다라는 평가가 맞다라는 맞아요.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던데 네. 그 이원모 비서관 전 비서관이 출마한 지역은 진짜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그 서울 강남을이 지난 2020년 선거에서 그 여당과 야당의 표차가 이제 1, 2등 표차가 4.53% 포인트였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용인이 더 커요. 7.21.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강남을보다 더 사실은 좋은 데로 양지다. 7점 예. 몇 %요? 7.21%포인트라고 예. 합니다. 아. 물론 뭐 후보 요인도 있거나 이렇게 했을 예.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여기를 험지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상 것이고요. 꿀지역구를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미지 연출만 험지로 가는 것처럼 조중동 보수 언론에 이원모 비서관 험지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제목 장사를 하고 결국에는 4%요? 예, 이제 그 강남이 4.5, 4.5. 그리고 용인이 7.2. 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멀게 할 게 없어요. 그 2배 더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사실상. 2016년에 총선 때 여기 강남을 전현 의원 당선된 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도 됐던데 여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속임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그럴싸하게 언론에 포장,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도 있습니다. 언론이 상당히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내실은 다 챙겼다, 자기들은 꿀지었고 다 챙겼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그 재의결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후에 폭탄이 일단 사방팔방 터질 텐데. TK 어떻게 되냐? 예, TK가 궁금합니다. 김은지 기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오늘 당장 나오는 게 있어요. 주호영 의원의 경선 결과가 오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예. 있고요. 네. 예, 그리고는 김기현 이제 전 네. 대표도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경선 결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큰 관심을 사고 줄줄이 있고요. 터집니다. 예. 예. 그리고는 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이 그 송원석 의원과 김호수 네. 전 차관의 대결 거기 진짜 치열해가지고 벌써 네. 지금 고소고발까지 그러니까. 가는 예. 상황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명구 전 이제 대통령실 이제 네. 기획관, 행정관인가요? 네. 예, 그 인사도 지금 이제 현역 김영식 의원과 붙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실은 관전 포인트들이 이게 뒤로 미뤄져서 그렇지 볼 게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이다. 예, 또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에서 윤심 대방출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그 국민의 미래, 그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례대표 후보만 명분만을 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그 대표를 누가 하냐 가지고도 네. 사실은 요 갈등 국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 가려져 있었죠. 네. 우리가 뭐 알려진 것만으로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뭔가 그 김혜지 의원을 선호했다는 네.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어심 측에서는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뇨한 혁신위원장 원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 당뇨를 그냥 보내서 뭔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허수아비 같은 거죠. 당대표가 국민의 미래 공천도 진두지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 그럼 앞에 근데 사실 그거 불법 아니에요?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자세하게 법리는 네.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다른 정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국민의 미래를 뭔가 지휘하는 것처럼. 예,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문제, 예. 뭐 형식적인 문제, 예. 뭔가 예.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있어 보일 수도 예. 있을 텐데 예. 이런 부분을 차후에 좀 찬찬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앞에 당 대표를 누굴 시킬 거냐 싸우면 왜 싸웠겠습니까? 결국은 명부 작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 지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성교 대표를 세웠다가 그렇죠. 사달이 나서 원유철로 말을 갈아탔거든요. 결국 그런 상황이 없으려는 법이 없고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키를 쥐고 비례 인사에도 관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비례 인사라는 거는 당선권이 명확하게 가시화되는 명부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을 낼 것인가, 그 명부 순서를 두고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갈등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TK보다도 비례 명부 순번을 정하고 누구를 앞에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격전이 한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난주 사실 이 경기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미래 쪽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미 이쪽에다가 여론조사 돌렸고 상대적으로 여기 유권자가 젊고 국민의힘 네.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저긴 나간다는 말이 있더라라고 깨지기 전부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깨지기 전부터. 네, 진짜 예. 지난주에 깨졌는데 진짜 예. 옛날 일 같긴 하네요. 예. 네.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아니다. 돌려본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번 주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영 없는 말은 아니었구나라는 아니었구나. 생각은 들던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7, 8군데 정도 예니국 군데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게 보면은 네. 나쁘게 비판하면 네. 지금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뭔가 표면으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안 받는 건데 지역구 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마삼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3선 중지라는 예. 그 꼬리표를 얻은 게 예. 그 노원병에서 지금 3번 나왔다 3번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본래 지역구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구 수성구도 또 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나 멘토라고 하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대구 출마를 해서 균열을 내야 된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대구 민심을 보니까 갤럽 지표를 보면 지역별 정당 지지율에서 1%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3번 떨어졌는데 4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인 지역 선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돌려보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건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도권에 나오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검토했거든요. 그건 누구랑 어떤 전제였냐? 김용남 전 의원이 서초 쪽으로 온다는 전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 그 강남 3구라든가 서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지만 뭔가 새로운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을 네. 그리고 뭔가 핍박당한 모양새들이 있으니까 밀어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돌려봤겠죠. 근데 결과가 또 안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화성에 젊은 층이 많다고 하니 또 돌려봤겠죠. 네. 근데 또 선뜻 얘기 못하는 건 그것도 당선권이 또 아닌 거예요. 딱히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늦어지면 어떤 거냐. 결국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쇼핑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고 네. 결국은 존립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면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은 점점 멀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 주에 끝내야 되지만 이준석도 이번 주에 지역구를 정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치에서 스토리텔링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지역구에 이 사람이 와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유권자들로부터 돼야 그렇다면 당신 선택하겠어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없는 가운데 계속 돌아만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손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 이거 내일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반발하고 있죠. 오늘의 김은지 기자의 저 밈은 그러니까요. 네. 답답한 마음에 그런 네, 말을 계속 드릴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선 진짜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투표할지도 아직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면 진짜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결국 이제 서로 지역구를 못 줄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세균 의장이 아니지 김진표 의장이 네. 한석 더 늘리자라는 일종의 묘수를 내놨더니 301석. 예.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의석수 줄이자고 하는 건데 이게 되냐라고 해가지고 예. 그것도 지금 날아간 상황이라고 해서요. 안 되면 이제 3월에 원포인트로 본회의 한번 더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 무책임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요인들이 기사를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전북과 부산을 두고 지금 사실은 팽팽한 거거든요. 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330만이라 그래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 300만 명이에요. 근데 네. 국회의원 숫자는 4-5명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전북도 아마도 인구가 줄고 있는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똑같은 사유가 적용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유불리 따질 필요가 없이 뭐 홍익표 원내대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선관위 획정하는 기본적으로 뭔가 과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 안- 과학에 의존하는 게 좋다. 그게 예측 가능성을 네. 높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학에 의존하자. 네. 예.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제가 경북도 같은데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구 대비로 하니까 소멸되고 인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앞으로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국민들이 있어야 정치인도 존재하는 건데 지역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치에서 그 지역에도 유권자들이 많아지도록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다수 대중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그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의도에만 오면 그냥 서로 내가 더 한 번 하겠다라는 식으로 갈등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말 매우 답답하다. 아니, 장관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뭔가 선거 획정 과정에서 네. 국회의원 줄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인구라든가 경제적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왜 뽑습니까? 지역 소멸을 막고 뭔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부흥을 시키고 정치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어느 국회의원을 포기하지 못해서 유불리로 접근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공당으로서의 정당들이 그 지역이 소멸된 건 책임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책임 정치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양당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시흥 전 시장 시장도 예, 이제 그렇고 탈당해서 남양주 전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예, 예. 조광한 네. 시장, 그다음에 김윤식 김윤식 시장, 시장, 네. 뭐 이런 기초단체장들이 가고 있어요. 그 유권자들이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정치가 해외에도 있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떠나는 격 아닙니까? 예, 그런 네, 선택을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건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김윤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네. 시장을 3선 했을 겁니다. 아마도 시흥에서 아마 당적은 다 민주당이었겠죠. 네. 근데 물론 조정식 의원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뭔가 이제 계속 단수공천이라든가 양지에서 공천을 받아왔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마도 그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을 네. 상대로 지난 경선에서 네. 아마도 소재기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정치에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신인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뚫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여러 차례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김영주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을 떠날 때는 뭔가 좀 정말 고심의 흔적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가버리면 어떤 생각 드냐면 정치 기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치 기계. 나의 당선이 결국 정치 목표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정식 의원도 지금 태도가 문제가 많지만 네. 실제로 유권자들 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뭔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가치관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여기 선거를 쫓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가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예, 안 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만약에 싶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국 정치가 참 여러모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만 참 힘든 시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참 유권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자, 구경의 정치 비상구. 네. 그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생방송 라이브를 합니다.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 오후 4시에 필히 좀 시청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윤선 취재편이 좀 나오는 날 좀 동접자 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수단이 돼야 매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아예 그러니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회사에서 네. 욕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영의 정치비상구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시사인의 김은재 뉴스인이 하거든요. 네. 오후 5시니까요. 보시다가 네. 다 쭉 보시고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오늘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도 정성호 의원이 출연하십니다. 오.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뜨거운 현안들을 여쭤볼 예정이니까 네. 많은 네, 저도 이제 PR 하나만 네, 출연자 네. PR 하나만 도와드리면 네. 우리 편의점 왔다 갔지만 네. 저희는 네. 조국 전 장관님이 나옵니다. 오.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야,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본격 품앗이 방송. 예, 지금 여러 지금 3개 매체가 함께 네. 연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새 매체를 동시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저희들이 죽지 않고 네. 아니, 예, 정치- 살아서 제대로 된 언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빅텐트에 실패했지만 저희는 빅텐트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본격 유튜브계의 빅텐트. 그렇습니다. 본격 유튜브계의 빅텐트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기 이준석 함께해 주시면. 없습니다. 예, 이준석 출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